반갑습니다. 다코스TV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아서 적은 것을 조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부동산 처음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야지 찜을 한다 그러죠.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들, 이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 5가지는 제발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돈을 보내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잡아놓기 위한 이 소액 단위를 보내는 거죠. 보통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예약권입니다. 내가 찜했다.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부동산인데 이걸 누가 사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실제 전세 계약서 작성하면 우리가 계약서 쓰고 만나가지고 10% 계약금, 전체 매매 금액의 10% 이렇게 계약금 주고받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때 가서 하지 만나서 하지 가계약금의 의미가 실제 계약서 작성의 그 중요보다 조금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보내셨다고요? 집을 쓱 한번 둘러보고 소장님 브리핑 한번 받고 돈을 이렇게 쭉 보냈다 하더라고요. 지금 사장님 지금 소장님 여기 좀 안 하시면 지금 다른 대기자분들도 있고 어제 보셨던 분들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 손님 데려와가지고 지금 지금 왔다는데, 물론 정말 급매 RR이라 그러고 그게 정말 급매로 났다.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거주민들이 인기 많은 아파트 향후에 입주도 부족하고 정말 안 보고 계약금 보낸다, 이런 특수한 정말 절대 소수의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사람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한 소장님들의 고도의 작전,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들, 옛 회사 동료, 그리고 상담을 최근에 했던 분들 등등 해서 요것만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돈을 좀 보내시지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5가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수자가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한 매수 가격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살려 하는데 봤습니다. 저 집을 보고 저거 집을 얼마까지 내고 가능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가격 자체가 최근에 제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상담해서 이렇게 왔던 상황인데 이걸 쭉 봤습니다. 아파트 보고 나서 실제로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집을 보고 나서 실제 가계약금을 보내고 10% 계약서 작성하면서 10% 보내죠. 그 앉은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더 깎을 수도 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얼굴 보고 이제 매도자랑 내가랑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고 사정을 또 얘기하고 집 돈이 좀 부족합니다.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최근에 하려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요즘에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거 없고요. 이미 계약 작성 전에 매도 가격이 확정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깎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불가능한 스토리고 사정을 말하면 조금 더 깎아주지 이분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띠용 넌 누구냐? 어느 시대에서 온 거야 너는? 이래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못 들은 이야기, 10년 전에 책에서 나온 이야기 그대로 지금 통용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 얼마까지 조정 가능하냐, 그 가격이 내가 가격을 보내지 그게 확정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투자해서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간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통 크게 2가지인데 지금 전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실제 그 집주인들은 딴 데 사시고, 그래서 매매 전세 갭만 지급하고 내가 명의를 이렇게 이전해서 받아놓는 게 너무 쉬운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주인이 살거나 또 공실인데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보통.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현재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지금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는 올 투자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수리해서 이렇게 전세 내놓잖아요. 근데 올 수리 물건도 많은데 작년 또는 불과 몇 달 전에 전세 별로 없었을 때 이 상황만 알고 물건이 적을 때 실거래가만 보고, 이 실거래가 아무리 요즘 빨리 한다 하더라도 2달 전, 3달 전 거 이게 최근에 올라와 있다면 요 정도 나도 전세 맞출 수 있을 거야. 본인 그냥 상상이죠. 본인 추측. 근데 실제로 사장님 요즘에 그 정도 못 받아요. 투자자 매물 많아요. 지금 가격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요. 더 문제는 그 원하시는 그 기간대에 전세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왜냐? 많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많죠. 그래서 시간 꽤 오래 걸려요. 잔금 시간 충분해야 됩니다. 전세 지금 못 빼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소장님들 다 지금 난리예요. 고생이에요. 전세 물건 많은 지역의 현 매도자분, 주인분 잔금 일정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저 파시는 분이 잔금 일정 언제까지 여유롭게 기다려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해달라.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6개월 안에 해달라, 그 안에만 해달라, 이렇게 다 시시각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세금 문제, 명의 문제, 딱 언제까지 잔금해야 됩니다. 또는 근데 시간이 두세 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네이버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겠나 이거?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소장님들 현장 가서 만나 뵙고 어느 정도 확신이 돼야 됩니다. 신축 주변에 또 막 입주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구축도 팍팍 떨어지고 있고 전세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현장 가셔가지고 소장님들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임장 가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못 맞출 수도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 가셔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장 좋은 거 올 수리하면 이 정도 가격?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데가 가장 좋겠죠. 여기 지금 매물도 별로 없고 현장 가니까 막 향후 입주도 신축도 이 정도에 별로 없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 매물도 별로 없는 입지 좋은 아파트인데 올 수리하면 이 정도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 초에 그렇게 진행했었죠. 관련해서 그런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관련돼서 어쩌면 싸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가격, 전세 가격 그걸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막상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전세 못 맞춰가지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가격도 안 되고 집주인들 잔금기가 이까지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 전에 해야 되고 막 일정 꼬여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가계약금을 그때 보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집주인 내가 모든 조건 잔금 일정, 특약 조건들 서로 확인해가지고 기재 가능합니까? 확실히 협의한 후에 모든 것들이 부동산을 중간에 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 다 될 때 그때 가계약금 보내야 됩니다. 집 한번 쓱 보고 깔끔하네, 이거 별 거 없을 것 같네, 그래가지고 혹해서 부동산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계약금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하자. 처음에 빡시게 잘 해놓으면 처음에 얘기하겠죠. 이 매수자는 까다롭네, 이 투자자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하겠지만 나중에 계약서 쓰면서 스무스하게 뭐 시간 빨리빨리 해서 왜냐면 그 전에 협의가 다 됐죠. 그리고 관련돼서 바로바로 된다. 가계약금 막 오래 걸릴 것도 없죠. 유연하게 다 돼버리고 이걸 무슨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문이 드실 분이 있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게 아니고 그 정도 내가 돈도 없죠. 그래서 전세 임대를 놓고 다른 세입자가 거기에 살 거기 때문입니다. 거기 타인의 돈을 들고 와서 내가 명의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고 또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무리한 요구를 제가 막 해가지고 집주인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후려쳐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철저하게 주인분과 내가 서로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조율돼서 계약이 진행돼야 된다. 전세입자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있죠. 부동산 방문 같은 거 집주인이 사신다면 전세입자 찾으려면 부동산 방문해야 되죠. 그래서 충분하게 주인분이 협조가 돼야 되고 수리 관련돼서 수리를 해야 된다면 일정 같은 것도 집주인분과 조율도 해야 되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중대하자가 있다면 누수 같은 것은 잔금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책임진다. 최종 가격 같은 거 말씀드렸죠. 내관 뭐 이렇게 가격대로 되느냐 확실하냐, 잔금은 언제까지 이분이 하시면 되냐, 또 지금 사시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거나 특히 보일러 같은 거 큰 돈 들어갈 만한 있으면 뭐 혹시라도 주인분이 확실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또 뒤에 뒷돈 들어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 큰 돈이 들어갈 이런 수리할 항목 있으면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이 이후에 가계약금을 송금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제 영상을요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록도 하시고요. 네 번째, 소소하게 잔고장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소하게 보통 집주인들이 먼저 말을 잘 하지 않거나 나중에 꼭 세입자가 이사 온 뒤에 좀 사시면서 이거 고장 났네요, 수리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 최근에 제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이 구독자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례를 제가 모아봤는데, 인터폰 특히 구축은 고장나가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관련돼서 원래 고장 났었는데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싼 거는 10만 원대부터 비싼 거 30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인터폰. 그다음에 수전 같은 거 하부에 막 썩어가지고 막 물이 샌다거나 위에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싱크대 수전 또는 욕실 수전 이런 거 수전 같은 거 잘 안 되는 거는, 또는 변기가 깨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물이 샌다거나 또는 물 같은 게 잘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일러 설치가 10년 이상 된 경우는 보통 문제가 발생하더라. 또는 이렇게 막 유리로 이렇게 된 문이 있거든요. 근데 유리가 금이 가가지고 깨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방에 이렇게 거실이나 방 같은 데 보시면 걸레바지 있죠. 하부 축에 기스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꼭 세입자가 얘기하더라. 보기 싫을 정도로. 그 다음에 베란다 있죠. 베란다 밖에 나왔을 때 벽에 막 페인팅이 다 벗겨졌다거나 막 이렇게 막 곰팡이 같은 거 써져 있는 거.
특히 오래된 구축은 베란다나 이렇게 양쪽에 갔을 때 기존에 있는 샤시 문 열고 그 밖에 뭐 있습니까? 이 방충망이 있죠. 근데 방충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가서 찢어지거나 막 이런 것들 나중에 연락 오거든요. 벌레 다 들어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면 보통 견적 같은 거 내보면 2,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오래된 집에는 욕실에 어떻습니까? 바깥쪽 말고 외욕실 안쪽에서 봤을 때 욕실 문의 하부축 이렇게 쓰면서 물 같은 거 샤워하면서 물 튀면 어떻습니까? 밑에가 썩어가지고 이거 막 관리 안 돼가지고 막 썩어. 문 자체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뭐 ABS 기준 뭐 이렇게 해서 2,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 보실 때 체크를 하시고 물 틀어가지고 막 수압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게 특는 게 다 보시고 사진도 잘 체크를 해두시고 아파트별로 폴더별로 잘 저장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런 거까지 어떻게 다 체크하냐 집 둘러보실 때 근데 한 번씩 가보시고 내가 추후에 가격 협상할 때 내고 하실 때 유리하게끔 이렇다 해가지고 또 좀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집이 뭐 이래 돼가지고 좀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쿠션하라 그러죠.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이쁘고 관리도 잘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요런 거 좀 있더라. 조금 집주인들 요거 좀 나중에 수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조금 가격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쿠션 아시죠 여러분들?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부동산 소장님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매매 수수료 있죠. 조금 더 제가 또 챙겨 드릴 테니까 가격을 조금 더 매매 가격 조금 더 내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부분도 가격금 보내기 전에 확실하게 소장님과 협의를 한 다음에 가격금 보내시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조금 더 소장님 주변에 싸게 이 동네에만 잘해주시는 이렇게 뭐 업자분들 인테리어 사장님들 없습니까? 소개 좀 가능해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추후에 셀프 등록 하지 않을 거라면 수수료 저렴하게 해주시는 법무사분 뭐 사무장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당연히 전세 계약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도 부탁드려야 되겠죠. 내가 전세를 놓을 거라면 소장님이 좀 놔주세요. 이렇게 소장님 뭐 매매 계약까지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이왕 한 김에 전세까지도 다 좀 맞춰주세요 등등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협의돼야지만 가격금을 보내시라. 마지막 5번째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제가 여쭤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당 날짜 그러니까 가격금 보내는 날 그리고 계약서 쓰는 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하는 날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해당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막 급한 나머지 깜빡 잊어버리고 이 막 보통 현장 가가지고 집을 막 볼 때 집 보고 나서 이게 마음에 드는데 하면 그럼 가격금이라도 보내놓으세요 하면서 그 해당 날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안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은행 대출에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갚고 울고 보면서 뭔가 뭐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등등 봐야 되겠죠. 관련돼가지고 꼭 요청을 해야지 출력해서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더라. 꼭 좋은 게 좋은 건데 문제 없어요 나만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체크하기 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절차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상담하신 분들 여쭤보니까 가격금 보낼 때 등본 보여달라고 요청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소장님들도 그냥 넘어가신 분들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현실이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언급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격금은 투자이든 실거주로 내가 매수를 하든 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첫 걸음 첫 단계죠. 가격금요. 중요도에 있어서 정말 저는 한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50% 이상 된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협의해야 될 것들이 저는 이게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위의 것들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하든 뭘 매수하시든 간에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부동산과 협의가 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집주인과도 이렇게 뭐 해보고 하자.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진행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해가시면서 땀이 나네요. 오늘 차 안에 더워서 그런지 기록을 해가시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기록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내가 현장 이번에 내가 못했지만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내 집 마련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 가격금 보내기 전에 확실하게 내가 단계별로 다자자작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호구 당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가격금 보내기 전에 요 5가지는 반드시 체크합시다.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